발명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인류 문명. 하지만 문명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발명도 있어 왔는데, 여기 살아생전 발명왕으로 영웅반열에 올랐지만 죽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발명가로 추락한 한 남자가 있다. (1886년) 독일의 칼 벤츠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휘발유 자동차.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휘발유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 휘발유 자동차는 급격히 대중화됐다. 그런데 경사진길을 오르지 못했던 당시의 자동차, 완만한 경사에도 뒤로 밀려 사고나기 일쑤였고, 엔진이 멈추거나 폭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바로 노킹 현상 때문이었는데, 노킹 현상이라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연소될 때 엔진이 과열되면서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폭발음이 나는 현상이다. 노킹 현상은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고 엔진의 출력을 저하시키는데, 노킹 현상이 계속될 경우 엔진은 큰 손상을 입어 결국 폭발하게 된다. 노킹 현상은 질이 좋지 않은 연료를 사용할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20세기 초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자동차 생산업체는 노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지만 해결책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사 소속의 찰스 캐터링 역시 조수와 함께 노킹 문제를 놓고 연구를 거듭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Iodine. By injecting iodine in engine, knocking is gone. The knocking is gone? Yeah. Iodine cannot be solution for this. Look, Really? Why? it corrodes the engine. Really? 노킹 현상 해결에 유난히 열의를 보였던 찰스의 조수 토머스 미즐리. 코넬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너럴 모터스의 기술자로 입사한 그는 자동차 엔지니어계의 대부라 불리는 찰스 캐터링 교수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Iodine corrodes the engine. This is too expensive for commercialization. 원소 주기율표를 보며 노킹 현상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만한 물질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Yes, Lambum. 순간 그의 머릿속에 납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곧바로 연구에 돌입했고 1921년 12월 기름에 녹는 테트라에틸 납을 휘발유에 첨가했더니 노킹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그가 개발한 테트라에틸 납 첨가 휘발유, 그것이 바로 유연 휘발유였다. 노킹 현상을 억제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던 유연 휘발유의 발견은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고출력 내연기관의 발전을 이끌며 미국 자동차 산업 성장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는데, 노킹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던 자동차 제조업체는 곧바로 오일 회사와 합작해 유연 휘발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성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납 대신 에틸이란 이름을 붙여 1923년 2월 1일부터 에틸 가솔린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는데, 에틸 가솔린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군용 전투기에도 사용될 정도로 노킹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 이에 에틸 가솔린을 개발한 연구소 조수 토머스 미즐리는 미국 화학학회가 매년 최고의 화학자에게 수상하는 윌리엄 H. 니콜즈상을 수상하며 돈방석에 앉았고 하루아침에 이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토머스 미즐리는 우연히 냉장고 냉매 사고로 사람들이 질식사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 당시 사용됐던 냉장고의 냉매는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는 강한 독성과 인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나 질식사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결국 냉장고는 위험기기로 분류됐고 안전한 냉매가 새로 개발되지 않는 이상 냉장고의 보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냉매를 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토머스 미즐리는 그날 이후 다시 연구에 몰입했다. 그리고 At last, we've successfully invented the safe refrigerant. 1930년 냉장고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안전한 냉매를 개발하기에 이르는데 토머스가 개발한 안전한 냉매는 염소와 불소, 탄소를 결합해 만든 염화불화탄소로 그는 염화불화탄소 덩어리를 입에 물고 깊게 흡입한 다음 뱉어내어 촛불을 끄는 실험을 선보이며 새로운 냉매의 안전성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러자 발표회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무독성에 불도 안 붙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지도 않으며 기계를 부식시키지도 않았던 이 새로운 냉매를 사람들은 꿈의 신물질이라 불렀고 미국 최대의 화학회사 듀폰사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의 냉매, 단열재, 포장재, 의류용의 발포재, 분사재, 세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새로운 냉매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새로운 냉매의 개발은 위험기기로 분리됐던 냉장고를 안전한 기기로 인식시켜 냉장고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냉장고가 대중화되면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자 상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과 설사병이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는 의료 분야에서도 일대 혁신을 일으켰는데 실온에서 보관하면 곧 효력이 없어지는 백신을 냉동 보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사회 전반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새로운 냉매의 발명으로 토머스 미즐리는 또 한 번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한다. 사람들은 토머스의 발명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새로운 냉매가 개발되고 59년의 세월이 흐른 1989년 미국 전역에서 토머스가 개발한 새로운 냉매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다.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랬다. 세계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꿈의 물질 염화불화탄소는 다름 아닌 프레온 가스였던 것이다. 프레온 가스의 유해성을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프레온 가스를 사회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유용한 물질로만 생각했지만 후에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작으로 1989년 미국 전역에서 프레온 가스의 생산과 사용이 규제된 것이다. 그리고 1995년 모즐리의 또 다른 발명품인 유연 휘발유 역시 미국 전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유연 휘발유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방침이었다. 실제로 유연 휘발유를 생산했던 공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비틀거리며 걷고 기억력을 상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휘발유에 포함된 납 때문이었다. 이렇게 납의 유해성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유연 휘발유의 사용 자체가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연 휘발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어 왔던 것이다. 결국 모즐리는 인류에 가장 큰 해를 끼친 발명가로 역사에 남게 됐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토머스 모즐리는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금지되기 45년 전인 1944년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것이다. 1940년 51세의 나이에 척수성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 허리 아래쪽을 완전히 쓸 수 없게 된 그는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를 위한 발명을 하겠다고 결심. 막대와 도르래, 밧줄로 침대를 오르내릴 수 있는 정교한 장치를 만들었는데, 미국 화학협회장으로 선출되며 생애 최고의 해를 보냈던 1944년, 자신이 설계한 장치의 밧줄에 목이 졸린 채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후에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였는지 자살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살아생전 유연 휘발유와 프레온가스를 개발하면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토머스 미즐리. 하지만 그가 발명했던 것은 인류에 큰 해를 입혔고, 결국 그는 역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